수민 씨는 늘 아들만큼은 자신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꿋꿋하게 버텨준 아들이 그저 대견스러웠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은 조금씩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애써 누르며 수민 씨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만큼 그녀도 충분히 믿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민 씨는 나름대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민 씨는 서서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있었고, 아들은 모든 결정을 며느리에게 맡기며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항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무엇을 하든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였습니다. 그게 젊은 부부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라며 수민 씨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수민 씨에게 찾아와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작스러운 돈 요구에 수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조금만 필요해서 그래. 금방 갚을게. 결국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수민 씨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무슨 일인지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민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곁에 없었고 아들의 변명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영희는 뭐라니? 수민 씨가 물으면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수민 씨는 그럴 때마다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요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너무 야박하게 느껴져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수민 씨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며느리는 대체로 말이 없었고 아들과만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차 수민 씨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저 젊은 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적응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때가 되어도 며느리는 곁에서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핑계를 대며 자리를 일찍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민 씨는 홀로 남아 쓸쓸한 기분을 느꼈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싫었고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아들이 돈을 빌리러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 집 살림이 좀 어려워졌어. 그 말을 들은 수민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자꾸 돈이 필요한 거야? 영희랑 상의는 한 거야? 아들은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엄마, 도와줘. 수민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고 며느리의 영향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 씨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변명이 점점 더 어색하게 느껴졌고, 돈을 빌릴 때마다 이유를 똑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수민 씨는 아직 직접적으로 그 의심을 말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고, 혹시라도 자신의 오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다시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더 큰 돈이 필요해. 집 문제가 좀 있어서. 수민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니? 내가 아는 집 문제는 뭐고? 영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영희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그 순간 수민 씨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며느리가 있다는 걸. 며느리가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이 자꾸만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며느리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민 씨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말을 아끼며 다시 돈을 빌려줬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며느리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아들과 함께 수민 씨를 찾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며느리는 시종일관 자신의 휴대전화에 집중하거나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수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자신에게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강해졌지만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봐야 그저 며느리를 두둔하며 더 멀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통해 누군가에게 말하길. 어머님께서 이번에 돈을 더 빌려주셨다고? 잘했어요. 이제 가기로 한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 그 말을 들은 순간 수민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해 돈을 빌리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불러 따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들이 며느리의 편에 서면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갈등에 휩싸인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의심이 아닌 사실임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은 수민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음모로 가득 찬 것임을 깨달은 순간 수민 씨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 뒤 수민 씨는 결심을 굳히고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엿듣고 난 후로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해 돈을 빼내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고 그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이 도착하자 수민 씨는 차를 내오며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지만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였고 그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영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 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어떤 얘기? 내가 나한테 돈을 빌릴 때마다 그게 며느리의 계획이었고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였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말을 천천히 이어가며 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고 눈을 피하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엄마, 다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야. 그러나 수민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 돈이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영희가 너를 통해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거잖아. 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민 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니? 정말 며느리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니? 아들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빌리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했어. 그게 다야. 그 순간 수민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그저 며느리의 요구를 따라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지만 결국 아들조차 며느리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돕는다고? 그게 내가 말하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내게서 빼앗아 간 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민 씨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아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희를 그렇게 믿고 싶니? 수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난 영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내가 이대로 너희한테 끌려다니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날 대화는 그저 답답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아들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수민 씨의 집을 떠났고 수민 씨는 무너진 마음으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 그녀의 감정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고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뼈 아팠습니다. 예전처럼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완전한 확신으로 변했고 그 확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과 함께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민 씨는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아들을 지키고 싶은 애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점점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배신감은 그녀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수민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수민 씨는 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태연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예사롭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한 수민 씨는 준비해둔 말을 꺼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얘기 좀 하자. 수민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다르네요. 수민 씨는 잠시 멈춘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한테 돈을 빌려준 게 몇 번인지 기억해? 그때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해줘야겠어.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한 표정으로 수민 씨를 바라보았지만 며느리는 미소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수민 씨는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들은 게 있어. 네가 통화하면서 나한테 빌린 돈으로 어딜 놀러 갈지 고민하는 거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수민 씨에게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둘이 내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알아?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가져갔으면 이젠 설명을 해야지. 나더러 그걸 모른 채 가만히 있으라고? 며느리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단순히 저희 부부가 해결하려던 문제였어요.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실 문제는 아니었어요. 수민 씨는 그녀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게 내가 할 말이니? 내가 빌려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내가 아들을 얼마나 조종해왔는지 알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영희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엄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수민 씨는 아들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거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영희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 없잖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어머니께서 너무 깊이 관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듣자 수민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너희가 내게 한 일을 이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 너희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수민 씨는 강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수민 씨는 관계의 파국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수민 씨와의 갈등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수민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폭발적인 대화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고 서로가 다시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수민 씨는 집에서 홀로 남아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민 씨는 주변에서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민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수없이 자문하며 지난 날의 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수민 씨는 그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들을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편에 서며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황에서 수민 씨는 아들을 되찾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주가 흘렀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수민 씨는 매일같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언제나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 씨는 우연히 아들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간 자신에게 빌려갔던 돈을 다 써버리고 그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압박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게 했고 결국 그 빚더미 속에서 아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민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며느리는 아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결국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며느리의 조종에 휘둘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수민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수민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방문에 놀랐지만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 씨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늦었어. 우리 이혼해. 그 말은 수민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끝내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혼이 아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자유가 아닌 절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청산한 뒤에도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일어서자. 수민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고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 사이에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다시 새 삶을 살아볼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다독이며 며느리가 남긴 상처를 조금씩 잊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민 씨와 아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도 다시 함께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서 힘을 얻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민 씨는 아들을 보호하려던 자신의 선택들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했지만 후회조차도 이제는 성장의 일부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이해하게 되었고 그를 둘러싼 모든 혼란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민 씨의 이야기 어떤 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수민 씨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